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회로에서 중성선 x점이 단선되었습니다. 부하 A 및 부하 B의 단자 전압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 부분의 전압을 구하는 거죠. 부하 A의 단자 전압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단자 전압과 여기에 대한 단자 전압을 구하는 거죠. 단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100V씩 걸릴 겁니다. 그런데 단선이 되었다면 전압 불평형이 일어나죠. 그 전압 불평형이 된 부하 A의 전압, 부하 B의 전압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중성선이 끊어진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요. 전압이 불평형이 된다는 이야기는 A에 있는 저항과 B에 있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직렬 연결되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A의 저항이 얼마인지 B의 저항이 얼마인지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느냐라고 하면 단상 3선식은 중성선하고는 100V지만 선 간 요 사이는 200V가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0V가 여기와 여기에 나눠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W짜리 요게 전격이 100V입니다. 전격이 100V에 50W짜리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얼마이고 전격이 100V에 100W짜리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얼마인가를 구해내야 돼요. 우리는 이 저항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식이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I 자승 R입니다. 그리고 R분의 V제곱이죠. 그리고 VI가 되죠. 저항과 관계되는 식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식으로 저항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걸로 구하지 않고 저항을 구할 때 이걸로 구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 대한 전격 전압은 100V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걸로 구할 수도 있어요. 전류를 구해서 구해도 돼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전류를 구해서 구할까요? 그냥 전압으로 구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이 식에 의해서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은 P분의 V제곱이 되겠죠. 전압은 전격이 100V, 전력은 50W니까 이 식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Ω 나오는 거 확인하겠죠. 부하 A에 대한 저항과 부하 B에 대한 저항이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구해진 거예요.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V는 100의 제곱이 그대로고요. 여기는 50W가 되거나 또는 100W가 되면 각각의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200Ω이고 여기는 100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전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압분배 법칙 기억할 겁니다. 또는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A의 전압을 구할 수 있잖아요. A의 전압을 구하려면 기본적인 식은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이걸 그대로 적용하죠. VA라고 하는 이 전압은 이렇게 되는 식이 있어요. 전압분배 법칙인데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소수가 무한하게 나오죠.
소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한소수가 나오는 거요. 이렇게 소수가 나와요. 3, 3, 3, 3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소수가 무한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소수가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답을 적을 때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구하는 거죠. 지금처럼 답을 적을 때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적는다.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면 돼요. 소수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A의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회로 이론이니까 지금 이렇게 풀이한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VA에 대한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RA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해도 됩니다. RA라고 하는 것은 200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이 두 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압이 200V가 가해지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저항이 두 개가 직렬이잖아요. 200오음과 100오음 이렇게 직렬로 된 저항, 여기가 합성 저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성 저항이 되는 거죠.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해서 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해서 곱하면 얘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압 분배 법칙이 아니어도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를 전압 강하로 구해도 되고 전압 분배 법칙으로 적용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VB도 그렇게 구하면 돼요. VB는 어떻게 할까요? VB는 RB에다가 전류하면 되겠죠. RB는 105ohm이 되고요. 전류는 동일해요. 전압을 직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도 66.67V가 되죠. 이렇게 전압 강화의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압 분배 법칙이죠. 얘는 전압 강화로 구한 게 아닙니다.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도 돼요.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들이 여기 있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단상 3선식에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A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A선에서 흐르는 전류가 들어오는 것은 중성선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요게 A선의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B선의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B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B선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한 위상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요게 B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리고 B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개념이 중요하죠.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선은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죠.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있어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IN은 IA와 IB인데 IA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두 전류의 차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해요. 따라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A선에서 흘러서 B선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있겠죠. 이거는 A, B 사이의 전류가 되겠죠. 200V 부하일 때는 전류가 A선에서 흘러서 B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전류가 합이 되죠. 여기도 두 전류가 합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얘는 A, B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이런 거죠. 23년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A와 B와 C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죠. 여기서 여기가 중성선이 되는 거죠. 중성선이 되고 I, B가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A에 대한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A에 대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전류가 부하를 통해서 중성선으로 흘러가죠. 그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요게 A에 흐르는 전류예요. 얘는 100V짜리 전원입니다. 100V 600W짜리 전류가 그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A도 있어요. 근데 이 A는 여기로 흘러서 이렇게 갑니다. 얘는 200V짜리죠. 100V짜리가 아니라 200V 1000W짜리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A선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빨간 전류와 파란 전류의 합이 될 겁니다.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전압을 알고 있고 전력을 알고 있으니까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전류의 합이 된다. 그래서 A선의 전류는 두 전류의 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흐르는 전류, 이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P는 VI니까 I는 V분의 P가 되죠. 그 다음 요 전류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건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전류가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B선은 중성선이니까 잠깐 보류하고 C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요 400W짜리 부하가 있어요. 이 400W짜리 부하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400W짜리 부하를 보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얘가 400W짜리네요. C와 N 사이, 여기서 B선이라고 하는데 C와 N 사이가 되겠죠. BC 사이에 흐르는 전류인데요. 중성선과 아랫선에 흐르는 전류인데요. 이 전류는 얼마일까요? 얘는 400을 100으로 나눈 4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세요. 이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가 흐르는 게 C에 흐르는 전류죠. C에 흐르는 전류니까 두 전류를 더해야 돼요. 그럼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죠? 요 전류도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래서 두 전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IA와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전류의 합이 될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는 6A, 이 전류는 5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A와 더하기 5A가 돼서 여기 흐르는 전류 얘는 얼마가 됩니까? 11A로 방향이 같아요. 요 전류와 방향이 똑같은데 여기 흐르는 요 전류를 보면 여기는 5A가 흘러가요.
그리고 요 전류는 4A가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4 더하기 5인데 전류 방향을 보면 이렇게 가는 4와 이렇게 가는 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4와 요렇게 가는 5 방향이 IC와 반대 방향이 IC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9A가 흐르는 건 맞는데 9A가 되는데 이 9A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와 반대 방향의 9A예요. 마이너스 9란 얘기죠. IC는 마이너스 9A가 흘러요. 이번에는 여기 흐르는 전류잖아요. 요 전류를 보면 보세요. 하나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이 하나의 전류는 4A 그리고요. 요 전류가 되겠죠. 요 전류는 6A예요. 6A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6A예요. 그러니까 6과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하나는 6이고 반대 방향의 4니까 6과 방향이 반대인 4가 합이 되는데 이때 IB는 어떻게 되죠? 이 6과 반대 방향이 되죠. 6과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A가 흐르는데 여기 2A는 6과 4의 합인데 4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원래 요구하는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돼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2A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 A선과 B선과 C선이 있습니다. B선이 중성선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얘는 AB와 BC와 CA 간의 전압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을 구하는데 왜 전류하고 연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류를 알아야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전류를 알아야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전류하고 여기 있는 이 전류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똑같은 건데 여기는 20A, 40A, 50A 주어졌는데 여기는 64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A, B, B, C, CA 간의 전압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 부분 0.06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목표는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를 찾아내야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요. 부하를 보면 AB 사이에 부하가 있습니다. AB 사이 부하는 이렇게 20A가 흘러갑니다. A선이죠. A선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될 거예요. 전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 20A가 역률 1인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있는 AB 사이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20A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20A가 중성선으로 들어갑니다. AB니까 여기가 B니까 이렇게 20A가 흘러와요. 이렇게 흐르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역률 1인 20A는 역률이 1입니다. 그래서 얘가 20A가 되는데 이런 전류는 이렇게 흘렀다. 여기 20A가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A는 B와 C 사이 있습니다. 그 24A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요. 전류 방향을 보세요. 40A죠. 역률이 0.6입니다. 그러니까
40A의 역률이 0.6이면 얘가 24A가 되는 거예요. 그 24A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지금 여기 접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24A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24A가 이렇게 와서 방향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요게 24A, 빨간 24A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파란색의 20A와 빨간색의 24A가 흐르니까 여기 중앙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앙에는 20A와 24A인데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4A가 나오는 거죠. 요 부분엔 4A가 흘러요. 4A가 흐르는데 4A가 이렇게 4A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빨간색이 24고 파란색이 20이니까 20만큼 상쇄되고 4A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C고 여기는 A죠. A와 C 사이를 보는 겁니다. A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서 이 A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A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쯤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50A의 역률이 0.8이니까 40A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A가 흐르고 있으면 여기는 요 전류가 같이 흘러가죠.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흘러가니까 60A가 흐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요 전류가 40A니까 그 40A가 여기로 부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만났어요. 만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전류하고 같이 만나서 가는 거죠. 여기서는 40A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24A가 오니까 여기서는 64A가 흘러가는 거죠. 이 64A는 C선으로 여기로 이렇게 C선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64A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C선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C선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죠. 여기 24A가 흘러가는 것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요거는 24A. 요 자리는 그대로 40A. 여기는 40A.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요쪽으로는 24A.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합쳐서 여기서 얼마가 흘러요? 64. 이렇게 흘러요. 이런 것들이 전류 방향이에요. 이런 전류 방향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60A, 여기 4A, 여기 64A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전류가 이미 다 구해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전류, 요 전류, 요 전류의 방향도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얘는 이 방향으로 60A, 얘는 이 방향으로 4A가 돼 있죠? 그런데 얘는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64네요. 반대 방향으로 64가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미 A와 B와 C에 흐르는 전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와 B와 C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서 구해놨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동일하게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C만 반대 방향에 64A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전압 강하를 구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100V면 요 한 선의 저항과 요 한 선의 저항이 있어요. 각각의 저항이 0.0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전압 강하를 구하는데
저항만 가지고 계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 전압 강화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전류를 알고 있고요. 전압 강화를 구할 때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강화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전압 강화 2는 반상이면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전압 강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I로 묶어내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전압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압 강화식이잖아요. 그런데 리액턴스 무시하는 거거든요. 얘를 무시하면 여기에 저항에 I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여기에 I 코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한 개 20A, 24A, 40A예요. 얘네들이 I 코사인 세타가 40인 거고 I 코사인 세타가 24인 거고 I 코사인 세타가 20인 거죠. 이렇게 된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압 강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전압이 100V라면 여기에 전압 강화와 여기에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AB 간에 대한 전압은 전압이 100V인데 거기서 전압 강화를 빼줘야 돼요. A선은 0.06인데 전류가 여기에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A선의 전류는 60A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거 빼주면 돼요. 그리고 B선에 대한 전압 강화잖아요. B선에 대한 전압 강화는 0.06인데 이거는 0.06인데 전류가 B선에는 4A가 흘러요. 근데 이곳은 전압 강화를 빼주면 안 돼요.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얘는 반대 방향이죠. 빨간색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B전류 파란색은 반대 방향의 전류다. 그러니까 얘는 빼주는 전압 강화가 아니라 더해주는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96.64V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전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BC 사이의 전압을 한번 봐요. BC 사이의 전압은 이렇게 되어지는 게 B와 C 사이의 전류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동일합니다. 여기도 전압이 100V가 걸릴 테니까 BC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0V에서 전압 강화 빼주면 돼요. 전압 강화 빼주는데 이 전류는 전압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0.06에 곱하기 B에 흐르는 전류가 4A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0.06에 C에 흐르는 전류가 64A가 흘러요. 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전류 방향을 보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64A가 되고 있죠. 얘가 흐르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6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어떻게 되죠? 전류 방향이 같아요. 서로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여기서는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95.92V가 나와요. 이렇게 더하기가 될 때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기가 돼야죠. 원래 그렇잖아요. VR이라고 하는 것은 VS에서 전압 강화를 빼주는 것이다. 전압 강화를 빼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빼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전압 강화를 더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일 때만 전압 강화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압 강화를 더해주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반대 방향일 때만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는 CA사입니다. VCA 또는 AC 이렇게 되죠. VCA는 200V에 대해서 전압 강화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전류 방향을 보면 이렇게 흐르는 게 이 방향이 되는 게, 이런 방향이 되는 게, 이 방향이 되는 게 C와 A와 C 사이의 부하 전류 방향이 될 거예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흐르는 60A는 방향이 일치해요. 여기 흐르는 64A도 방향이 일치하고 있죠. 둘 다 방향이 일치해요. 저항은 0.06은 맞는데 60A에 의한 전압 강화와 0.06에 64A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92.56V가 나와요. 이런 형태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방향과 전류 크기, 방향과 전류 크기, 방향과 전류 크기가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문제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만 하면 그러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60A,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4A,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64A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